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2월 4일 드디어 테슬라 뉴 모델 Y RWD 그리고 롱레인지의 주행거리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 주행거리 인증 결과가 나왔는데 좀 놀라운 숫자를 받았어요. 모델 Y RWD는 400km, 모델 Y 롱레인지는 무려 500km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델 Y 미국산이 예전에 500km를 넘게 인증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주행 가는 거리 측정하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468로 이렇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432로 거의 70km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국산하고 미국산에 들어가는 배터리 캐패시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려 70km까지의 차이를 벌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참고로 이건 20인치 인증 기준이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구형 모델 Y 롱레인지를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인증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살짝 좀 높게 나오겠지만 배터리가 좀 더 있을 거니까 살짝 좀 높게 나오는 한 440, 450 정도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아무튼 그야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좀 조건이 빡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 RWD 400km. 그러면 기존의 모델 Y RWD 주행 가는 거리는 몇이었냐? 보시다시피 356이었습니다. 상온 기준으로. 무려 거의 44km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빡센 우리나라 인증 기준에서. 야, 이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유 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번에 받은 모델 Y RWD 그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결과가 기존의 모델 Y, 모델 3가 인증받던 그 옵션일 기준이 아닐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 Y RWD가 새롭게 인증받았더니 무려 1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인증이라든지 WLTP 쪽에서는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주행 가는 거리 증가는 없었거든요. 그럼 왜 기존까지는 왜 모델 Y RWD 대부분 19인치 기본이 선택할 건데 왜 옵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했지? 왜냐면은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찰 개수가 높은 차량에 옵션을 넣은 상태에서 인증을 한번 받으면은 그것보다 마찰 개수가 낮은 옵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물론 현대기아처럼 19인치, 20인치 이렇게 전부 다 옵션별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테슬라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옵션 1을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 Y RWD는 356km 인증받은 것은 20인치 기준이고 기본 1이 19인치로 적용을 했을 때는 국내 인증 기준으로도 이거보다 한 7% 정도 증가한 한 370 정도 나왔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한 번을 예외를 제외하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작년에 있었죠. 모델 Y 롱레인지 432km, 468km. 중국산 롱레인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 432km로 인증을 받았죠. 근데 한 달 뒤에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468km. 이거 인증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냥 뭐 베리에이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가 지금은 이제 구형 안 파니까, 근데 팔 당시에 휠 옵션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바뀌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20인치를 선택하면은 432km, 그리고 19인치 선택하면 468km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같이 모델 Y 롱레인지만큼은 두 가지 모두 인증을 받은 거죠. 아마도 이 중국산 모델 Y 롱레인지가 인증을 생각보다 좀 적게 받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 별도로 좀 높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델 3 RWD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모델 3 RWD보다 모델 Y RWD가 되려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높습니다. 배터리 캐패시티 같은 경우 이 모델 3 RWD 얘도
RWD 기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62.5kWh를 탑재한 차량으로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기존보다. 얘랑 똑같은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델 Y 주니퍼 RWD가 똑같이 간다? 되려 1km 더 간다? 물론 모델 Y RWD에 정말 대단히 효율이 좋은 그런 모터를 탑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안에 다른 자동차들 사이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것을 막 따로 떼가지고 넣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특히 효율 부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3 RWD 399km는 옵션 1인 19인치로 인증을 받았고,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옵션 1이 아닌 19인치로 적용을 해서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델 Y 롱레인지도 마찬가지죠. 468km, 얘가 19인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증받은 게 500km인데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32km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형이 나오면서 효율이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둘 다 20인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32km에서 500km로 증가를 했다? 아무리 테슬라라도 거의 15% 이상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이거는 뭐 배터리가 뭐 추가됐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율 증가로 인한 증가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인증받은 거는 기본 1, 옵션 1이 아닌 기본 1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왜 20인치 인증 안 받았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런치 에디션의 RWD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제 모델 Y 런치, 지금 얘는 이제 무조건 옵션이지 않습니까? 옵션의 기준으로 주행가는 거리가 한국 기준으로 476km라고 적혀 있어요. 네, 물론 여기 보시면 예측이라고 써있지만 여기 예측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행가는 거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3, 4년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주행가는 거리 테스트를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제조사가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뭐 이거 476km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험 보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환경부라든지 이런 인허가 관에서 확인을 하고 이거가 정말 제대로 맞게 시험이 진행이 됐는지 검증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거 보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는 믿을만하구만, 문제 없네, 이런 절차대로 했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그 결과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476km가 그냥 테슬라가 땡 하고 찐 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국의 환경부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면서 얻어진 자료를 써놓으면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예측으로 써놨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20인치 기준이고 476km 그러면 어느 정도 맞죠? 20인치니까 19인치를 옵션 1로 가게 되면 대략 주행거리가 한 7% 정도 증가하고, 뭐 400, 500 정도 가면 한 6%까지도 보니까 476에서 한 6% 증가하면 한 500km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야, 런치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4.3초야. 이거 부스트 옵션 적용됐어. 부스트 옵션이 적용돼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했을 때는 급격한 악셀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스트 옵션이 가장 효력을 발휘할 때는 이 가속이 좀 급격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존에 뭐 이게 부스트 옵션이 추가된다고 해가지고 모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래 똑같은 모터를 쓰는 건데, 원래 봉인되어 있던 이 캐파를 좀 봉인해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부스트 옵션이 추가된 거랑 추가되지 않은 거랑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나온 결과는 19인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확신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옵션들도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나올 자료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20인치 옵션이라고 보면은 19인치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으로 가버리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여전히 좀 듭니다. 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는 이번 인증은 기본 옵션의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된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 배제하지 마시라. 좀 나오는 거를 지켜보자.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9인치든 20인치든 어떠냐, 야 19인치도 400km 가면은 대단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델 Y 정도의 배터리를 가진 다른 차들의 스펙은 어떤지 좀 봐야겠죠. 모델 Y RWD 이번에 들어가는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62.5kW인데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전기차들이 좀 있죠. 네, EV6 스탠다드나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 심지어 얘는 NCM 배터리입니다. 캐패시티가 NCM이랑 LFP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가 무조건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모델 Y, 안 그래도 차체도 아이오닉 5나 EV6랑은 차급이 다를 정도로 좀 큰데 거기에다가 리튬 인산 배터리까지 탑재를 했어. 그럼 더 무겁고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 안 좋겠지. 야, 현대 기아가 얼마나 효율을 잘 뽑는데. 근데 어디 봅시다. 아이오닉 5 기본형 RWD 368km 기본형입니다. 네, 옵션이 아니고요. 그러면 EV6는 좀 낮잖아. EV6 같은 경우 좀 낮긴 합니다. 몇을 받았냐? EV6 기본형 기준으로 봤을 때 389km. 그나마 EV6가 좀 비슷하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차체 크기를 생각했을 때 이미 주행 가는 거리조차 모델 Y가 윈이다. 네, 승자. 근데 승자라고 하기에는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EV6 스탠다드, 아이오닉 5 스탠다드, 그리고 모델 Y RWD 출력을 봐야겠죠. 먼저 아이오닉 5랑 EV6 같은 경우 어차피 같은 배터리에 같은 모터를 쓰니까 EV6 재원으로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용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2.9kW씩 모델 Y보다 심지어 살짝 좀 큽니다. 전장이나 전폭 전고 크기는 모델 Y와 비할 바 못하게 작은 차고요. 모터 출력이 125kW 모터 탑재해서 마력으로 환산 시 170마력입니다. 토크는 350Nm. 그러면은 모델 Y는 과연 중국 내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그 모터 스펙을 보면은 220kW짜리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20? 거의 뭐 2배인가? 거의 2배입니다. 완벽히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마력으로 따지면 300마력급, 298, 이 정도 됩니다. 300마력인데, EV6 아이오닉 5는 동급 기준으로 170마력. 거의 이것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의 출력 차이가 나죠. 출력이 2배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 심지어 차도 커. 이러면은 좀 많이 와닿으시죠? 400V를 쓰고 있음에 불구하고, 얘는 또 800V 써가지고 또 효율도 좋고 하네스도 줄였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잘 쓰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이런 게 바로 기술력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좀 이런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모델 Y RWD가 출력이 증가한 겁니다. 기존에는 220kW가 아니라 194kW였고요. 그러니까 출력도 증가를 했는데 심지어 전비까지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막 전기차에 대해서 막 어설프게 아시는 분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야, 전기차 배터리랑 모터 어차피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없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출력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델 Y RWD 신형에 들어가는 이 모터의 종류. 여기 기사 보시면은 4D1, 4D3 이런 모터들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전에 보여드린 거는 3D6 모터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네, 3D6보다 4D3, 4D1 쪽이 좀 더 최신의 그런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로 시작하는 모터 같은 경우 이제 헤어핀 권선 기술이 들어간 그런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헤어핀 권선 기술은 이미 현대기아 차에서 이미 진작에 적용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좀 늦게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게 4D3, 4D1 그리고 3D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그러면 출력 달라진 거 아니냐? 다행히 공교롭게 출력은 3개 다 220kW입니다.
220kW, 마력으로 따지면은 300마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크 440N, 420N, 410N, 400을 넘는 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EV6나 아이오닉5 스탠다드보다 살짝 좀 높은 수준이죠. 토크도 높고, 마력은 거의 뭐 2배 수준이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차는 대빵 크고.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니까 무거워야 되는데 왜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지? 네, 이게 바로 테슬라의 기술력이다. 라고밖에 뭐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모델 Y 인증 소식과 그리고 들어가는 이 모터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훌륭한 제조사 현대기아 전기차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